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담당 박수경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위험물을 다루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즉, 즉 불나기 쉬운 위험물, 물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관련 전공이라면 화학과 관련된 전공 또는 화학공학과 관련된 전공이라면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질들 대부분이 다 이 위험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험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위험물 기능장 혹은 위험물 산업기사 혹은 위험물 기능사의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크게 유별로 6가지로 나뉩니다.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제5류, 제6류 위험물로 분류를 했을 때 모든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한 각각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실제 여러분, 연도별 검정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필기부터 먼저 볼까요? 자, 필기 2016년에서부터 응시자의 유를 한번 본다면 응시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필기 시험도 합격을 하고 실기 시험도 합격을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응시생들을 봤을 때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위험물 산업기사가 단순히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분석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에도 그리고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 부분에도 일부 과목 혹은 일부 챕터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위험물 산업기사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죠. 자,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큐넷을 이용을 하게 되면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학과는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4년제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그리고 화학 전공과 관련된 유사 전공이라면 모두 다 응시를 할 수 있고 시험 과목은 크게 시험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필기시험은 다시 3과목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일반 화학을 치게 되고요. 두 번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이라고 하는 3과목을 치게 되죠. 각각의 문항은 20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과목당 30분씩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필기를 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겠고요.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요.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데 실기시험에서는 위험물 취급 및 실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실제 필기에서 준비한 내용에서 일반화학 부분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검정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객관식입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이라서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각 과목당 20문항입니다. 따라서 3과목이기 때문에 최종 한 과목당 30분이면 1시간 30분의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필답형 실기입니다. 실기는 필답형, 즉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주관식 문항인데 총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20문제가 되고 배점은 100점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실기시험이 실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변화가 생깁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필기 방식도 변하고 실기도 변하게 되는 거죠. 자, 필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라고 한다면 2020년 3회까지는 그냥 종이에다가 문제를 풉니다. PBT라는 방식이고요. 자, 종이에다가 푸는 형태였다면 2020년 4회차부터는
컴퓨터와 함께 시험을 치는 CBT 형태로 모든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응시를 하게 된다면 CBT 형태로 응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 필답형 부분에서, 즉 실기의 필답형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전에는 이 필답형이 실기 부분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작업형과 필답형으로 이루어졌던 이 부분이 다시 하나로 그냥 필답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거죠. 자, 작업형 따로, 필답형 따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경우에는 필기 한번 치고 작업형 한번 치고 필답형 한번 치고 이렇게 시험을 3번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점수 해서 우리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 작업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동영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필답형은 그냥 시험지로 우리가 주관식 문제를 풀이를 한다면 이 작업형은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없어지고 다 필답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약간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작업형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그 내용들을 그냥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이 작업형 문제가 그냥 그대로 필답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검정 방법, 필기와 실기, 그리고 각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합격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부터 확인을 한다면 100점 만점입니다. 만점은 100점이죠. 그러면 세 과목을 치니까 300점 만점에서 우리는 몇 점 이상 있어야 되느냐? 평균 60점입니다. 그렇다면 점수로 확인을 한다면 1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한 과목당 60점 이상이 되려면 한 과목당 문제가 20문항이니까 전체 내용은 한 문제가 5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60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12문제는 꼭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한 과목당 12문제, 12문제, 12문제. 그러면 평균 60점이 되니까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과목을 되게 잘했어요. 한 과목을 되게 잘해서 자, 20문항 다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12문제를 맞췄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틀렸어요. 그렇다면 자, 5문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문항수를 봤을 때는 36문제를 맞추게 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 나오니까요. 자, 지금 보기의 경우에도 지금 37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평균은 60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불합격이 됩니다. 왜? 자, 한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과목이 8문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 점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12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겠구나. 60점입니다. 60점 이상은 꼭 맞춰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과목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이제 실기에 대한 합격 기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실기는 우리 변화된 형태, 즉 필답형만 이루어진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필답형 20문제입니다. 한 문제당 5점씩 똑같습니다. 자, 60점 이상이니까요. 12문제 이상 맞추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60점 개수로 한다면 12개입니다. 12개 이상 문항을 꼭 맞춰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변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은 2020년도 3회까지만 우리가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4회부터는 CBT 형태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CBT 형태가 뭘까 생각을 한다면 커다란 문제은행 중에서 사람마다, 응시자들마다 랜덤하게 문제를 풀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응시를 해도 내가 푸는 문제와 내 친구가 푸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기출문제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기출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출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자격증 합격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10년치를 몇 번 반복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4회 이후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을 꼭 생각하시고요. 자, 2020년 이후 4회 이후에 기출문제가 있다면 그건 기출문제의 그냥 그 일부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풀었을 때 그 문제가 기출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0년 4회 이후 기출문제 없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 동일하니까 무조건 각 과목당 12문제를 맞추면 되는데 실제 기출문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만 계속 보면 우리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시험 치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합격 점수죠. 합격선이라고 할까요? 합격 기준 점수를 약간 기대치를 낮추시면 돼요. 합격 기준 점수를 나는 100점으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9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돼 라고 하던지 아니면 나는 70점 혹은 65점으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합격 점수 기준점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다 합격입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자, 60점 평균 점수가 60점이어도 합격, 65점도 합격, 70점도 합격, 90점도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 기준,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기준 점수를 약간 낮추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체 학습량에 대해서 그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65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내용, 너무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즉 전체 범위의 35% 정도를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5점을 기준으로 해서 35%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65%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합격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준 점수를 낮춘다는 거 왜? 기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신유형 문제가 분명 나옵니다. 신유형 문제가 나오지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 기준 점수, 마음속의 점수를 낮추시고요. 자, 그래서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13개씩을 각 과목당 13개씩은 꼭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3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필기 과목입니다. 첫 번째 일반학, 두 번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자, 출제 기준을 여러분이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재 앞 페이지에 출제 기준이 있기도 하고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큐넷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제 기준을 확인을 했을 때 일반 화학은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일반 화학의 경우에 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험 범위에 해당, 출제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와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고체체 기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화학 양론의 기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 산화와 환원이 되겠죠. 산화 환원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용액 그리고 용해도와 관련돼서 화학양론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용액과 용해도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기화합물입니다. 어떤 구조에 대한 이성질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명명을 이름 붙이는 명명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금기를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13문제입니다. 13문제는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학 전공 또는 화학 유사 관련 졸업생입니다. 라고 한다면 특히 일반 화학에서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저는 화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 화학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서 학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과목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고 세 번째 과목은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인데 사실 이 두 부분은 크게 나누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화학에 포함되는 그 화학양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치는 말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특히 두 번째 과목과 세 번째 과목의 경계는 더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하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출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2번, 3번 과목 한꺼번에 봅니다. 자, 위험물 1류부터 해서 6류로 나뉘어서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물 1류에서부터 6류까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성질, 소화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물과의 반응식, 산과의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반응식,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성질들을 정리한 다음 하나하나 구체적인 품명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로 나뉘었을 때 4류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6류는 의외로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3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류 가볍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 3개까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크게 씌워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1류에서부터 6류 어느 하나 얘가 더 중요해? 얘가 덜 중요해?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내용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 두 과목에 합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분에 이 두 과목을 합했을 때 전체 부분에 200%가 된다면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이 화재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각종 소화 방법이 있습니다. 소화 방법.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략 13문제 맞추는 전략입니다. 65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정리 꼭 하시고요. 자, 위험물 1류에서부터 6류까지 내용들, 특히 반응식과 관련된 부분은 실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물 정리, 성질 정리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는 과목명 자체가 그냥 위험물 취급 실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 실무, 즉 실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실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기와 같습니다. 제1류에서부터 제6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이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실기의 경우에는 반응식을 쓰세요 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식 쓰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또는 생성되는 물질을 쓰세요. 물론 반응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도 나오고, 또 반응 후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구조식입니다. 이 물질의 구조를 쓰세요, 그리세요 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자, 구조식도 자, 한 번씩 눈여겨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위험물 안전 관리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이 실기에서는 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대해서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실기도 마찬가지 13문제를 목표로 해서 문제 정리를 하시고, 자, 1류에서 6류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반응식 부분에서 이 반응식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마치 화학양론 문제라서 일반 화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결돼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부피를 계산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어 있는 수치들입니다. 각종 설비 기준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소화전에 관련된 부분, 설비 기준, 설치 기준들,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부분이 질문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소와의 안전거리, 그리고 옥내 저장소, 설치 기준, 그리고 방류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다면, 자, 13입니다. 13문제 풀이를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질문을 받는다면, 자, 몇 개념 몇 번 반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5개년, 자, 5개, 5개년 또는 7개년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면 5년, 7년 정도를 준비를 하되,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자, 여러 번, 몇 번 반복할까요? 대답 없죠. 그냥 여러 번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자,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을 한 다음 여러 번 읽어야 되죠. 다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하는데, 13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 문제 나온다면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서 자, 각각의 내용들 정독하고 다독해서 여러분 꼭 13문제씩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몇 년치를 볼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반응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됩니다 라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응식을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수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분수나 아니면 똑같은 반응인데 이렇게 소수로서 반응식을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정수로 만들어서 주어진 반응을 2개의 수소가 그리고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렇게 2개의 물이 생성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뭐 분수, 소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정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하지만 화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화학 전공자로서는, 자, 3번째 내용입니다. 정수비로 쓰자라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수비로 각각의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지만 얘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거 써도 상관없으니까 편한 식, 자기한테 익숙해져 있는 식을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시된 제한된 시간에서 자,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자, 이 정보 저 정보 막 모아서 다 정보만 모으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자, 책 한 권, 그리고 기출문제 한 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 정독, 다독, 그리고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필기의 경우엔 자, 우리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점, 13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실기의 경우에는 자,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영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그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빼지 말고 자, 몇 개년 보다 보면 기출문제 부분에서 동영상 부분도 함께 문제 풀이를 하시면 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어렵다면 어려운 자격증이고 괜찮은데? 쉽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자격증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